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갈반하고 탄저가 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순간순간 바쁘다 보고 그리고 뭐 일하다 보면 있는 그 사실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달에 발생하는 충과 균은 가장 먼저 이제 잎이 나면 활동하는 것이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잎과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함으로써 갈반병 균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사과농 하시는 분들이 갈반병하고 탄저병으로 하도 애를 먹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 보면 각 가정 방제하는 것을 보면 3월부터 기계 유제나 그 다음에 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상병약 약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의 가원을 상황에 따라서 방제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약을 뿌린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딧물은 새싹이 나올 때 부드러운 잎에 보통 붙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딧물은 초기에 잡아야지, 초기에 잡지 않고 내뒀다가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잎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약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제열 교수 방제 시스템에 의하면 약재는 칼립소하고 모스피란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에 홍내기 이후에 처만 됩니다. 홍내기 이후에 모스피란하고 칼립소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충은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균이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음제열 교수 방제 시스템에 의하면 스케보로도액을 저주라고 합니다. 스케보로도액은 석회하고 항상구리를 희석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가 제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구리가 독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나무에 항상구리만 쳐면 나무에 해를 가할 독하기 때문에 해를 가하기 때문에 생석회를 섞어 가지고 하면 좀 그 독한 성질을 좀 낮춰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섞어서 해도 되지만 농약방에서 팔고 있습니다. 스퀘보로덱을 1년에 적어도 지금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발아기부터 녹내기
발아기부터 녹내기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갈반병은 많이 다스려집니다. 두 번째 쳐는 시기는 7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장마철이 도래를 하는데, 장마철 이전, 그러니까 7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매년 꽃대 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석회 보로도액 칠 때는 주의할 점은 이제 약재를 쳐고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기를 예를 들어서 치고 난 뒤에 물기를 하면 항상 구리만 붙어 있고 석회는 흘러내리니까 그러면 항상 구리의 독성이 나무에 이제 잎이든지 열매 이런 데도 좋지 않다는, 열매에는 동록의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칠 때도 아침 9시에서 10시 이슬이 다 마른 뒤에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석회 보로독에 주의할 점은 치고 물기가 비가 오면 안 된다, 하루 정도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석회 보로도액은 처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청송 지역에 그 음제율 교수 방제 시스템에 처음으로 해보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방제 시스템에, 음제율 교수 방제 시스템에 그 석회 보로도액 넣는 것이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로는 다이세넴 45라든지 보호살균제를 4월 달에는 쳐주면 되겠습니다. 탄저하고 갈반을 우리가 잡는 방법은 방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무의 습한 상황,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겨울 전정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런 거를 해놓고 약재가 살포가 잘 되게 그런 거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그런 거는 잘 안 되고 약재만 계속 살포한다 해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고 약재가 방제가 잘 들어가는 나무 구조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보호살균제 위주로 우리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어떤 병균의 침입, 예를 들어서 약간 그 표시가 난다다 하면 그 치료 살균제를 같이 친 치료 살균제를 침투 살균제를 쳐주고 중간중간에도 보호 살균제를 쳐줘야 됩니다. 살균제라는 말이 살균제지만 구르다 문경 사과 멘토이신 일본의 구르다 선생님에 의하면 살균이 되지 않는데 살균 이름 쓰는 자체라 그게, 그런데
살균이 되지 않는데 살균제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살균제는 단지 잎에 코팅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코팅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도 우리가 살균제를 치는데 6, 7, 8월 달에는 6월, 7월에는 잎들이 자라는 가지라든지 이런 거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하루에도 그 자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코팅 약제 천 기간이 지나면 그 새로 자라는 잎이나 가지 이런 부분은 약제가 코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의 침입이 쉽다고 합니다. 그때는 6월, 7월, 8월은 약제 치는 시기를 간격을 기존 15일이면 10일로 당겨가지고 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호살균제 위주로 하고, 나중에 비라든지 7월, 6월 말 정도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파리 같은 게 상처를 많이 입고 이런 상태가 되면 치료살균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치료살균제 중간중간 비가 내일부터 많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비 오기 전에 보호살균제를 쳐주고, 비가 많이 온 후에는 치료살균제를 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는 무엇인가 하면 작년에 약을 여러 번 쳤는데도 탄저와 갈반이 심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약 회사들이 약제를 충분하게 넣지 않고 약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살균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약제를 치는 문경에서 2,500개 농가 중에 11농가를 다니본 결과 그 농가들은 매년 똑같은 사과 밭을 그렇게 합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과일도 투명하고 밝고 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밭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자 하는 그 사람 밭하고 환경이 다 틀리니까 나무 수령도 틀리고 나무 상태도 틀리고 또 게시명이나 게시명이 아니냐에 따라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약제를 어떻게 쳤는지를 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이라 해야 비법은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인데 실천하지 않는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동대 전영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문경시
사과의 멘토이신 일본 구로다 선생님에 의한 4가지 그래 해가지고 총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탄저하고 갈반은 잘 잡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탄저하고 갈반이 없었습니다. 제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저도 단풍이 예쁘게 들고 사과도 투명하게 발현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 350 정도 제가 사는 동네는 됩니다. 저 산 너머에는 충북입니다. 충북 계산입니다. 그 7가지를 먼저 안동대 전용호 교수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호 교수님이 주장 탄저하고 갈반 잡는 방법. 첫 번째, 약재를 여러 가지 혼용하지 마라, 섞지 마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충제, 살균제만 치고 나머지 영양제, 생장호르몬제, 연면시비용 관련 제반 비료는 일반 농약과 섞지 마라. 이유는 그 영양제나 각종 연면시비용 비료, 생장조정제를 섞음으로 인해 가지고 약효가 올라가지는 않고 반감된 확률이 거의 80%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쳐면 약을 쳐도 결국은 약을 안 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약재를 여러 가지 섞지 마라. 그런데 농부들이 약재를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막 섞어칩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줄로 칩니다. 저쪽에 보시면 바닥에 보면 저 줄을 깔아놨습니다. 줄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 치면 진짜 여름에는 숨이 확확 막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단독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S기로 치는 분은 약 치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 단계 중에. 그런 분들은 절대 혼용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효가 반감되니까 약을 안 친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용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을 푹 쳐라는 거예요. 푹 쳐라.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300평에 500리터. 그러니까 300평에 500리터라고 평균적으로 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잎이 지금 바라기부터 홍내기 뭐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는 약을 적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꼼꼼히 500리터 양이 많지만 다 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로다 선생님도 주장하는 겁니다. 구로다 선생님도 잎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잎이 없을 때가 아니고 잎이 작을 때 약을 대충 설렁설렁 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더 꼼꼼하게 해야지 4월달 잎이 적을 때 더 꼼꼼하게 쳐야지 6월, 7월, 8월에 병균이 갈반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푹 쳐라. 이거는 전영우 교수나 구로다 선생님 둘 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실천하면 탄저하고 방제, 갈반 방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전영호 교수 말씀에 의하면 약초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과 가수 농가의 한 60%는 지하수를 사용한답니다.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도를 꼭 측정해 가지고 산도가 약산성에서 pH로 따지면 pH 6.5 pH 약산성 6.5 정도의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H 조절은 빙초산이나 시장에 파는 식초로 빙초산은 500리터에 반컵 정도를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식초를 사다 놓고 식초 작은 병으로 2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산성에 잘 되니까 사람도 약을 먹을 때 찬 거로 먹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로 먹어야지 약효가 빨리 흐름이 좋은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전영호 교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썩지 마라. 두 번째는 pH를 조절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푹 쳐라. 그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로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방제에서 약효를 올리는 방안. 구로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구로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전착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착제를 왜 쓰지 마라 하는가 하면 전착제를 쓰는 이유가 일반 우리 사과하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면 전착제는 잘 붙어 있으니까 아랫동네 사과를 한 3,000평 하시는 분인데 전착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착제 사용합니까? 전자제는 늘 거의 사용하는 편이죠. 전자제 쓰는 요령은 그냥
비가 그 다음날 비가 잡힐 때나 이럴 적에 약효를 좀 올라가기 위해서 예. 전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착제 사용하는 이유가 내일 비가 오면 그 약효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재가 잎 표면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과 농가는 알고 있기를 고르게 퍼진다는 것보다는 사과 잎에 오래 붙어 있도록 비가 와도 오래 붙어 있게 사과 약재가 사과 잎에 오래 붙어 있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붙어 있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착제 성분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는 뭔가 하면 퐁퐁하고 비누에 들어가는 성질입니다. 잘 씻겨 내려가기 위한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착제를 내일 비 오는데 오늘 전착제를 써가지고 약재를 쓰면 내일 비가 오면 약재가 잘 씻겨 내려가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비 온다 하면 전착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 약재, 살균제의 전착제가 다 거의 몇 종류만 빼놓고 전착제가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면활성제에 살균제에 기존 섞여 있는데 거기다가 계면활성제, 전착제를 넣으니까 약효에 지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약효에 지장이 뜨는 것은 뭐를 섞으면 약효가 반감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살균 코팅 역할이 살균제가 코팅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팅이 잘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는 절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비가 안 올 때 이제 전착제를 쓰면 고루 퍼지고 비가 장기간 안 올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때도 전착제를 쓰지 말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 데일란이나 헤비치, 카버리오, 스트로비 등 이런 거는 전착제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뿌린 약재가 좀 잘 붙어 있으라 할 때는 고착제가 있습니다. 고착제는 지금 저의 경우에는 유기론 A라는 고착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착제도 살균 역할을 하고 약재 코팅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착제를 쓰기를 바랍니다. 단어의 혼란이라 할 거예요. 전착제는 약재가 잘 붙어 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전혀 반대고 고착제가 붙어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르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약재 혼용 순서를 좀
좀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살균제가 약재를 물에 타가지고 하면 그게 풀어진다고, 그게 이제 다 물과 풀어진다고 하는데 풀어지지는 않고 단지 섞일 뿐입니다. 섞일 뿐입니다. 약재를 넣는 순서는 수화제가 가루죠. 수화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로 된 수화제를 넣고 그 다음에 유제, 전착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지키고, 예를 가지고 약재를 타가지고 바로 살포하지 말고 약재를 희석해 가지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경과 후에 약재끼리의 어떤 반응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살포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약재 순서는 수화제, 액상수화제, 유제, 전착제 순서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약재 쳐는 시간입니다. 약재 쳐는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약재를 쳐가지고 잎에 살충제보다 살균제가 코팅 역할이 잘 되는 시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보통 쳐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이슬이 있으면 이슬이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슬이 많을 때는 약재를 했을 때, 이슬하고 했을 때 농도 차이도 발생될 뿐더러, 그 다음에 약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코팅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다 선생님도 이야기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르고, 보통 9시를 지나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온도가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 온도가 가장 올라가니까,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 사이에 칠하는 겁니다. 약을 쳐다 보면 내일 비가 온다는데 갑자기 그 시간대를 맞출 수 없다고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약효가 최대한 발현되는 시간대가 10시부터 12시, 약의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또 약을 쳐가지고 빨리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코팅이 빨리 될 수 있는 시간대, 그 시간대가 10시부터 12시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키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지 좀 더 갈반이나 탄저병이 안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로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약재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여 이야기 들은 내용입니다. 유제 같은 경우, 유제는 이거는 나무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햇빛이 있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해가 진 후에 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제 같은 경우는. 이상 네 가지, 구로다 선생님 네 가지, 그 다음에 안동대 전용우 교수님의 세 가지,
올해는 최소한 7가지 중에 4가지 이상 정도는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탄저하고 갈반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그 정도 전체는 다 실천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실천을 하니까 매년 갈반하고 탄저가 없고 사과나무가 단풍이 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